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고등학교 2학년 능률 김의 영어 1로 돌아왔습니다. 능률 김 영어 1 5과 Look, Think and Create고요. Look, Think and Create의 이제 본문인 Nature, the Great Inspiration of Architects라고 하는 과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요거 시작하기 전에 제가 늘 그렇듯이 이 과에 나오는 일단 문법을 먼저 설명을 조금 드리고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 과에 나오는 첫 번째 문법은 분사구문입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가 과거분사를 주로 쓰는 분사구문이고요. 분사구문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이제 존재하는 두 가지의 동사라고 하는 친구를 우리가 다른 형태로 변형을 했을 때 이렇게 두 가지의 우리가 분사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분사라고 이야기하고요. 분사는 우리가 아시다시피 나뉠 분자를 써서 동사에서 이제 나뉘어져 나온 분사 단어란 뜻이고요. 이 친구는 보통 수식어 작용을 하는데 이 친구가 이제 보통 두 가지 중에 하나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우리가 수식어라고 하면 보통은 우리가 영어의 형용사와 부사라고 하는 두 가지 종류가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VING라고 하는 친구는 사실은 이 친구를 명사로 쓰면 동명사가 되죠. 그리고 이 친구를 형용사로 쓸 수가 있고 이 친구를 부사로 쓸 수가 있어요. 그리고 과거분사라고 하는 친구는 형용사와 부사 두 가지 중에 하나로 쓸 수 있는데요. 분사구문이라고 하는 건 이 VING와 과거분사,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현재형 동사와 닮았다 해서 현재 분사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친구를 과거형 동사와 닮았다 해서 과거분사라고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 두 친구를 우리가 부사로 사용을 해보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사로 사용하면 그러면 우리가 잘 생각을 해봅시다. 부사? 부사의 역할은 무엇이죠? 부사의 역할은 우리가 동사를 수식해주는 게 가장 주요한 역할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동사의 배경을 전해준다는 거죠. 배경이나 추가 정보를 전해준다는 건데 우리가 분사구문이라고 하는 친구들, 우리가 지금 여기서 사용하고 있는 이 분사구문, VING가 가지고 있는 능동적이고 진행적인 느낌, 그리고 과거분사가 가지고 있는 수동적이고 완료적인 느낌. 자, 어떤 느낌이냐면 우리가 eat이라고 하는 단어에다가 우리가 eating이라는 단어를 만들어내면 우리가 이 eating이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가 이 eating이라고 하는 게 이 대상이 꾸미는 이 eating이라는 단어가 꾸미는 대상이 그 행동을 직접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 행동이 지금 말하는 순간 혹은 말하는 기준 시점에 진행되고 있는 느낌을 나타내는 단어가 돼요.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 과거 분사인 eaten이라고 하는 친구를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이 eaten이라고 하는 친구는 우리가 수동적인 느낌, 이제 먹는다라는 행동이 아니라 먹혀버린 그리고 완료의 느낌이 뭐냐면 이 행동이 말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이미 끝나 있음이라고 하는 그런 느낌을 완료의 느낌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느낌을 그대로 부사로 써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분사구문의 가장 대표적인 게 I watch TV 라고 했으면 난 TV를 보았다 라고 했는데 in the living room 이라고 하면 자, 우리가 기본적으로 전치사하고 명사는 이렇게 우리가 합쳐졌을 때 부사를 만들어 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TV를 봤는데 이 봤다라는 행동을 거실에서 했다라고 이렇게 배경이나 추가 정보를 전해주는 거죠. 근데 여기다가 우리가 이제 분사구문을 쓰게 되면 분사구문이 가지고 있는 그 행동적인 느낌을 붙여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 우리가 VING를 한번 써볼까요? eating pizza 라고 이렇게 붙여주면 이 친구가 우리가 이제 형용사가 아닌 이유가 얘가 형용사이면 앞에 있는 TV라는 명사를 꾸며줘야 되는데 TV가 피자를 먹고 있는 TV라고 하긴 좀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친구는 TV는 피자를 먹는다라는 행동을 하고 있을 수 없으니까 watched라는 행동에 붙여서 피자를 먹으면서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watched라는 행동이 eating pizza라고 하는 행동과 동시에 일어났어. 근데 듣는 네가 한번 이 인과관계를 잘 생각해봐. 피자를 먹으면서 봤는지, 피자를 먹기 때문에 봤는지, 피자를 먹은 후에 봤는지, 피자를 먹을 때 봤는지를 네가 한번 인과관계를 잘 생각해봐. 이게 바로 분사 구문이라는 거 아마 배우셨을 거예요. 자, 그럼 여기다가 우리가 이제 과거 분사를 집어넣게 되면 어떻게 되냐? 과거 분사는 아까 수동과 완료의 느낌을 가지고 있다 그랬죠? 그래서 I watch TV라고 한 다음에 stuck between the pillows 라고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자, 우리 stuck이라고 하는 친구는 우리가 stick이라고 하는 친구의 과거 분사예요. 그럼 우리가 stick이 끼우다라는 뜻이니까 stick이라고 하는 친구가 끼우다니까 이제 내가 TV를 봤는데 어떤 상황이었냐면 스틱이라는 행동을 당한 채로, 즉 끼워진 채로입니다. between the pillows니까 베개 사이에 끼어져 있는 채로 우리가 TV를 봤다예요. 그러면 우리가 잘 보시면 얘가 내가 끼우었다기보다는 그냥 끼워져 있는 그 상태의 느낌이고요.
그 다음에 내가 지금 아까 우리 eating pizza는 이제 우리가 그 TV를 본다라고 하는 행동하고 동시에 일어나고 있는 느낌이라면 이미 끼워져 있죠. 끼운다라는 행동이 끝났죠. 라고 하는 이런 느낌이 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stuck between the pillows 뭐 이런 식으로 쓰게 되면 이 친구가 하나의 큰 부사 덩어리가 되면서 대신에 우리가 in the living room이라고 하는 이런 어떤 장소적 배경이 아니라 이 행동이 어떤 행동을 하는 채로 이 행동이 어떤 행동을 당한 채로 일어났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게 우리가 분사 구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 과에서 주로 다루는 게 분사 구문이고 분사 구문의 가장 큰 키포인트 이 분사 구문을 다룰 때 가장 큰 키포인트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 친구는 지금 보시면은 분사 구문에서 이 VING라는 형태는 확실히 알겠는데 이 과거 분사라고 하는 형태는 여러 가지 형태가 존재해요. 어떤 식으로 존재를 하게 되냐면 우리가 일단 일반 동사에다가 ED를 붙인 형태거나 아니면 불규칙 형태 이렇게 두 가지가 존재를 하게 되는데 이 불규칙 형태도 보시면은 과거 동사랑 똑같이 생긴 친구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make, made, made라고 하는 이런 친구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 이 친구는 얘가 일단 첫 번째로 뭘 아셔야 되냐면 얘가 과거 동사인가? 아니면 과거 분사인가? 라고 하는 걸 먼저 그 생각을 해주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잘 보시면은 이런 것들이 나와요. 예를 들어 요거는 이제 형용사, 과거 이제 분사를 형용사로 쓸 때 많이 나오는 건데 the toy made라고 나왔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made를 보자마자 어떻게 해석을 하는 경우가 많냐면 그 장난감은 만들었다라고 과거 동사라고 이렇게 해주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made in Korea is sturdy 이렇게 해볼까? sturdy는 우리가 이제 튼튼한이란 뜻이거든요. 근데 잘 보시면 여기 지금 문장의 동사가 하나가 더 나와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 잘 보시면 이 made라고 하는 친구는 만약에 이 친구가 과거 동사라면 만들었다라면 반드시 뒤에 무엇을 만들었는지라는 목적어가 존재를 해야 돼요. 근데 여기 지금 잘 보시면 목적어가 없죠. 그러면 이 문장은 만약에 made를 동사로 잡게 되면 정말 이상한 문장이 돼버립니다. 동사도 두 개가 나오고 그 다음에 그 장난감이 만들었다라고 했는데 뭘 만들었는지도 얘기도 안 해준 채로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친구를 과거 동사가 아니라 우리는 형용사라고 해석을 하면 너무 자연스럽네. The toy made 만들어진 만든다라는 행동을 당한 이미 만들어졌죠? 어디에서? 한국에서 라고 이렇게 우리가 알게 되면 이게 우리가 이제 요거를 구분하는 문제가 나와요. 그래서 요게 과거 동사인가 아니면 과거 분사인가 라는 걸 우리가 구분하는 문제가 나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여러분들 유념하셔야 되는 게 이 분사라고 하는 친구는 동사가 아닙니다. 분사가 동사가 아니라는 게 이게 왜 중요한 사실이냐면 여러분들 동사라고 하는 건요. 동사의 가장 큰 특징이 뭔지 아세요? 동사의 가장 큰 특징은 우리가 말하는 현재를 기준으로 시간을 설정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인간만이 우리가 과거나 미래라고 하는 이런 현재와 내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당장과 동떨어진 시간대를 말할 수 있고 그걸 우리는 동사의 형태를 변형해서 말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제를 표현해 줄 수 있는 게 동사의 특성인데 이 친구는 시제가 없어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자신만의 독립적 시제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분사를 고를 때에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분사 문제가 보통 어떻게 나오냐면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자, 여기에 이렇게 나와요. 자, 이렇게 나오고 네모칸이 given이 나오고 a present for his birthday. The boy was happy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잘 보시면은 the boy was happy라고 하는 이제 진짜 결론. 그 소녀는 행복했다가 있고 여기에 지금 이제 우리 부사 자리, 쉼표를 보고 부사 자리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두 가지를 고르라는 게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이걸 고를 때요. 이게 시제를 보고 고르는 게 아니에요. 이 사건, 여기 나와 있는 이 준다라는 행동의 사건은 행복했다라고 하는 그 시점과 무조건 같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뭐만 생각해야 한다? 여기 나와 있는 지금 잘 보세요. 이 친구가 부사라면 이 부사가 동사를 꾸며줍니다. 그러면 행복했다라는 이 동사는 누가 하고 있죠? 소년이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행복했다라는 행동을 하는 주어를 얘도 같이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소년,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 소년이
선물을 받은지 준지만 우리가 생각을 해주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그가 이제 생일을 위해서 생일로 선물을 지가 줬을까 받았을까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여기서는 받았기 때문에 행복할 거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given을 골라준다는 거죠. 그래서 분사는 동사가 아니라 독립적인 시제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분사 구문에서 VING냐 PP냐를 고를 때 가장 중요한 건 이 분사 구문이라고 하는 건 결국 문장에 있는 주어가 이런 행동도 하고 동시에 이런 행동도 하거나 당한다 라는 뜻이기 때문에 자기가 수식하는 동사의 주어, 그러니까 이 분사 구문이 수식하는 동사의 주어를 자신의 주어라고 생각하고 분사 구문의 주어, 분구의 주어라고 생각하고 뭐만 보면 되냐면 능동이냐 수동이냐 요것만 보시는 거예요. 능동이냐 수동이냐. 아시겠죠? 그래서 요것만 판단을 하셔서 소년이 행복했는데 받았으니까 행복할까 줬으니까 행복할까 받았기 때문에 행복하겠지라고 이렇게 given이라고 골라주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게 우리가 분사구문이라고 하는 문법과 가장 중요하게 봐야 할 친구들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두 번째는 여기서 이제 두 번째 문법은 뭐냐면 요거를 두 번째 문법은 관계사의 계속적 용법인데요. 계속적 용법인데 이 계속적 용법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관계사라고 하는 친구는 형용사입니다. 아주 긴 형용사예요. 그러니까 잘 보시면 the boy gave the present to his friend 라고 하고 who came to 뭐랄까요? who was crying 이렇게 해볼까요? 이렇게 우리가 쓰게 되면 그 소녀는 주었다 그 선물을 그의 친구에게 라고 해놓고 who was crying 이라는 친구가 나오게 되면 이 관계사가 친구는 친구인데 어떤 친구야? 키가 큰 친구야? 아니 울고 있었던 친구야 라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동사를 포함한 형용사를 만들어주는 게 이제 관계사인데요. 이 관계사의 계속적 용법이라는 건 뭐냐면 자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형용사의 특성을 조금 다시 한번 복습을 해야 돼요. 형용사라고 하는 친구는 우리가 두 가지의 쓰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두 가지의 쓰임을 가지고 있냐면 첫 번째 한정적 용법과 서술적 용법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있어요. 서술적 용법. 자, 근데 한정적 용법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이거를 그냥 명사에 직접 갖다 붙일 때, 명사에 직접 붙일 때 우리가 쓰는 걸 한정적 용법이라고 해요. 예를 들어 우리가 man이라고 하는 친구 앞에 man이라고 하는 친구 앞에 happy라는 걸 붙이면 이 친구는 우리가 내가 왜 한정적 용법이 되냐면 이 세상에 남자가 정말 많은데 내가 언급하고자 하는 남자는 이 세상에 있는 남자들 중에 happy라는 감정을 느끼고 있는 남자만 언급하고 싶어라고 하면 이 세상에 있는 수많은 남자들 중에 해피함을 느끼고 있는 그 남자만 쏙 빼겠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범위를 줄여주는 거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한정적 용법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서술적 용법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얘를 보어 자리에 넣을 때요. 보어 자리에 넣을 때인데 우리가 쓰는 관계대명사라고 하는 우리가 배운 관계사라고 하는 뭐 대부분의 친구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명사에다 직접 이렇게 뒤에서 붙이긴 하지만 직접 붙이는 거기 때문에 이 관계사는 그러니까 한정적 용법을 사용을 합니다. 근데 이 한정적 용법을 쓸 때 되게 중요한 점이 하나 있는데 어떤 점이 하나 있냐면 이 친구는 반드시 세상에 여러 개가 존재하는 대상에게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왜냐면 우리가 친구 중에 울고 있는 친구라고 할 수 있는 건 이 보이에게 친구가 여러 명이 있는데 그 여러 명의 친구 중에 지금 내가 말하는 친구는 울고 있다라는 행동을 하고 있었던 그 친구야 라고 얘기하면서 이렇게 한정을 시켜주는 건데 잘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 우리가 the boy gave the present to Billy who was crying.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면 이게 지금 이 문장은 정말 이건 틀린 문장이 되는데요. 근데 왜 그러냐면 그 소년이 주었습니다. 선물을 빌리에게라고 해서 이번에는 친구가 아니라 빌리라는 고유 명사가 나왔어요. 그래서 who was crying 이렇게 되는데 자 이렇게 되면 우리가 무슨 전제 조건을 깔게 되냐면 이 세상에 빌리라고 하는 존재가 여러 명이 존재하는데 그 중에서 울고 있었던 빌리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선생님 이게 왜 이상하죠? 이 세상에 빌리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요. 아니요 그게 아니고요.
여기서 우리가 사람의 이름을 부를 때는 보통 그 사람의 그러니까 그 이름 자체를 중요하게 여기는 게 아니라 그 이름을 가지고 있는 내가 가리키고자 하는 이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그 사람 본질 자체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에 빌리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은 많지만 이렇게 지금 여러분에게 인터넷 강의를 제공하고 있는 빌리라고 하는 선생님은 이 세상에 한 명밖에 없다는 거죠. 제 얼굴과 똑같이 생긴 도플갱어가 이 세상에 존재하진 않고 그 사람이 만약에 비슷하게 생긴 얼굴이 존재한다 해도 전혀 다른 인생을 살아왔기 때문에 다른 사람입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고유명사에다가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관계대명사 계속적 용법을 쓰는 거예요. 자, 이 계속적 용법이라는 건 뭐냐면 일반적인 한정적 용법이랑 좀 다른데 진짜 말 그대로 요렇게 한 다음에 우리가 정말 다른 거 딱 하나밖에 없어요. 요렇게. 여기서 지금 다른 점이 딱 하나 뭐가 있냐면 요거 하나밖에 없다는 거죠. 이 친구는 가능한 건데 자 이게 왜 쉼표 때문에 가능을 해지냐. 자, 요 후라고 하는 친구가 이번에는요 울고 있었던 빌리 이렇게 해석되는 게 아니고요. 자, 그 소녀는 주었다 선물을 빌리에게 라고 하는데 이 후가 갑자기 어떤 역할을 하게 되면 and he was crying 이라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해석이 어떻게 되면 그런데 여기서 내가 지금 관계대명사의 그 느낌은 그대로 가져와요. 내가 수식하는 대상을 그대로 치환을 해서 이렇게 붙여줍니다. 그래서 그런데 그는 울고 있었어. 라고 이런 식으로 마치 우리가 그 뭐냐 이게 하나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잠시 쉬어갔다가 계속 이어서 어떤 사실을 먼저 이제 확정을 해주고 빌리한테 주었어 라고 이렇게 확정을 해주고 근데 그 사람이 울고 있었어 라고 이렇게 얘기해 줌으로써 우리가 이 사실이 충돌이 나지 않게 그래서 세상에 여러 개가 존재하는 게 아니고 빌리라는 사람 한 명 내가 말하는 빌리라는 사람 한 명한테 줬는데 그런데 그 사람이 울고 있었어 라고 이렇게 얘기하게 해주는 게 바로 관계사의 계속적 용법입니다. 그래서 이게 계속적 용법. 이 계속적 용법의 차이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관계사 앞에 뭘 붙여준다? 요 점을 붙여준다. 라는 겁니다. 쉼표를 붙여준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차이가 존재하는지 조금 더 다른 예문을 통해 한 가지 더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관계사 계속적 용법은요 이런 게 있어요. Billy has two sons who are doctors. Billy has a son who is a doctor 라고 해볼게요. 그 다음 Billy has a son who is a doctor. 자, 이렇게 됩니다. 자, 요게 어떤 차이를 나타내는지 한번 봐볼게요. 자, 빌리는 의사인 아들을 한 명 가지고 있다 라는 뜻이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요 그리고 얘는 빌리는 아들을 가지고 있는데 걔가 의사다 라고 하는 이런 뜻이 그런데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그 사람이 의사다 그 아들이 의사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자, 어떤 차이가 나타나게 되면 언뜻 봤을 땐 별 차이가 없어 보이지만 이 친구는 어떤 걸 전제로 하는 거냐면 빌리에게 아들이 몇 명 있는지 모른다. 하지만 한 명보다 많다. 라고 하는 전제를 깔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아까 얘기했죠. 형용사가 꾸미는 대상은 여러 명이 존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리에게는 아들이 여러 명이 있습니다. 근데 의사인 아들 한 명이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 중에 어떤 아들을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의사인 아들을 얘기하고 싶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는요. 어떻게 되냐면 Billy has a son 하고서 쉼표를 끊어버렸죠. 이 쉼표가 마침표만큼 대단한 징후게 자 여기는 우리가 이 뒤에까지 끝까지 해석을 하고 우리가 빌리가 아들이 여러 명이 있다라고 이렇게 가능성을 깔고 얘기할게요 라는 그런 어떤 언어적 특성이 있다면 이 친구는 쉼표를 딱 끊어버렸으니까 여기가 문장이 거의 끝난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빌리는 가지고 있다 아들 한 명을 이렇게 하고서 야 알겠지? 아들이 한 명밖에 없어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준 다음에 근데 걔가 의사야 라고 하니까 여기에서는 빌리에게는 아들이 한 명 있다. 그런데 그가 의사다. 라고 하는 이렇게 정보가 순차적으로 들어오게 된다는 거야. 일단 앞에 있는 것부터 먼저 빌리가 이제 아들을 가지고 있어. 근데 그 사람이 닥터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이런 어떤 의미적인 차이를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관계사의 계속적 용법이고요. 관계사의 계속적 용법은 어떤 점을 유의해야 하냐면 일단은 관계사의 계속적 용법은 기본적으로 이 위치나 관계사의 계속적 용법은 누구를 못 쓰냐면요. 대시랑 what이라고 하는 친구를 관계사 용법으로 쓸 수 없어요. 관계사 계속 용법으로 사용 불가합니다. 그래서 that과 what은 쓸 수 없고요. 그리고 반드시 관계사 앞에
요 쉼표를 붙여야 합니다. 그리고 이 관계사를 우리가 특히 누구가 좀 중요하냐면 who 혹은 whom 그리고 which라고 하는 친구를 우리가 바꿀 때 이게 and 머시갱이 and나 and 플러스 해당 명사로 바꿀 수 있어요. and뿐만 아니에요. 이게 지금 상황에 따라서 and뿐만 아니라 but이라고 하는 친구도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것도 예를 들어 드릴게요. 그래서 항상 예문을 기억하시는 게 되게 좋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I I went to 어디에 볼까요? I went to 경복궁 which was beautiful. 자, 나는 경복궁에 갔는데 그것이 아름다웠다. 라고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면 우리가 이 문장을 원래대로 쓴다면 이 친구를 원래대로 쓴다면 I went to 경복궁 그 다음에 which를 어떻게 바꿔요? and 하고 이 which가 가리키는 대상이 경복궁이죠. It was beautiful. 이렇게 바꿔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 꼭 유념해 주시기 바래요. 요거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된다는 거. 자,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간단한 사실. 결국 관계대명사 계속적용법을 왜 쓴다? 그런데 혹은 그리고라고 하는 요 접속사하고 it이라고 하는 얘가 가리키고자 하는 이 해당 명사를 또 쓰기가 귀찮아서 쓰는 게 관계사 계속적용법이에요. 자, 그리고 이렇게 다른 예문도 하나 보여드릴게요. I went to 경복궁, which my Korean friend recommended. 자, 나는 경복궁에 갔는데 그게 내 한국 친구가 추천했던 곳이야. 라고 이렇게 얘기했죠. 자, 그러면 I went to 경복궁 하고서 그런데 and my Korean friend recommended it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자, 이 which는 지금 잘 보시면 recommended 뒤에가 비어 있기 때문에 and를 넣어줬대 우리가 and랑 같이 있는 경복궁을 대신하는 it이라고 하는 명사가 여기 원래 자리로 이렇게 돌아가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바꿔줄 수 있다는 거. 이게 느낌이 똑같다는 거. 그래서 요거를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관계대명사 계속적용법, 관계사 계속적용법은 결국 어디에 많이 쓰느냐? 교유명사를 수식할 때 많이 쓰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관계사의 계속적용법 중에 되게 특이한 용법인데 뭐냐면 앞에 언급한 문장의 사실 전체를 이야기할 때도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유명사를 수식할 때는 제가 방금 보여드린 이런 예시가 되겠고요. 자, 앞에 언급한 문장 사실 전체를 이야기할 때, 잘 보세요. She said hello to me, which made me happy. 이렇게 했어요. 자, 그녀가 나에게 안녕이라고 인사했고, 그게 나를 행복하게 만들었어. 인사했고, 그리고 그게 나를 행복하게 만들었어.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얘가 관계사 계속적용법이 어쨌든 앞에 나와 있는 어떤 대상을 그대로 받아오는 건 맞는데 잘 보시면 나를 행복하게 한 게 그녀인가? 라고 하기에는 만약에 그녀가 그냥 지나쳤으면 나는 행복하지 않았을 것 같아. 그지?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다고 나를 수식하는 것도 아니고 그럼 도대체 뭘 수식하는 거지? 라고 이렇게 한다면 바로 이 사실 전체를 우리가 it으로 받아온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사실 전체를 이야기할 때는 얘가 대신하는 명사가 it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바뀌어요? And it made me happy. 자, 그녀가 나에게 안녕이라고 말했고 그리고 그녀가 나에게 안녕이라고 말했다는 그 사실이 나를 행복하게 만들었다. 라고 이렇게 앞에 언급한 문장 사실 전체를 이야기할 때 그 사실 전체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내리거나 그 사실 전체에 대해서 좀 더 할 말이 있을 때 관계대명사 계속적용법을 이렇게 사용을 하게 됩니다. 네, 이거예요. 그리고 제가 관계사, 관계대명사 계속 얘기하는데 관계사에는 관계대명사와 관계부사가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관계부사의 느낌으로 이 계속적용법을 쓰고 싶다면 where이나 when, 심지어 소유격 whose 이게 전부 다 가능하다는 거예요. 전부 가능합니다. 그래서
관계사, 제가 자꾸 관계사의 계속적용법이라고 이야기한 이유가 관계대명사의 계속적용법과 관계부사의 계속적용법, 심지어 관계대명사 소유격의 계속적용법도 다 있기 때문에 그냥 제가 통틀어서 계속 관계사의 계속적용법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 점이 여러분들이 문법을 풀 때 조심해야 될 거고, 요것들은 여러분들이 어디서 연습하실 수 있냐면 우리 학원에서 지금 배우고 있는 어법끝을 혹시 배우고 계시다면 어법끝에 보시면은 이제 관계사의 계속적용법 파트가 하나가 나와요. 그 파트를 풀어보시면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될 겁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앞에 나와 있는 분사 파트도 이 뭐냐 준동사 파트에 보시면 준동사 파트에 분사 문제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그 분사, 특히 분사 구문 문제, 예, 그거를 많이 풀어보시면 여러분들이 이 시험을 준비하실 때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을 겁니다. 네, 그렇게 해서 문법을 여기까지 좀 정리를 했고요. 자, 우리 같이 본문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얘는 본문이 이제 총 6개의 본문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이 친구의 이제 처음에 본문 1에서 이 글이 무엇을 이야기하고자 하는지를 여러분들이 한번 파악을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글이라고 하는 건 언제나 늘 서론과 본론과 결론이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론에서는 내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전체 주요한 소재와 주제를 드러내주고 본론, 이제 우리가 영어로는 body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이 body에서는 보통 body가 한 세 부분 정도로 갈리게 돼요. 그래서 이제 세 가지의 대상 정도를 우리가 이제 이제 supportive idea, 이제 지지하는 어떤 근거 같은 걸로 들어서 우리가 주제를 좀 더 심화시켜서 자세히 설명을 해주고 결론에서는 그걸 한 번 더 마무리 지어주거나 이 글에 대한 필자의 생각, 그러니까 이 글을 쓰고 난 후 필자의 생각이나 뭐 추후에 생각해 볼 점들에 대해서 보통 이야기를 해주고요. 본문 1은 보통 여러분 교과서에 본문 1이라고 나와 있는 이 친구는 대부분 우리가 서론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서론에서 여러분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잘 들어보시면 여러분들이 별로 어렵지 않게 이 글을 파악하실 수 있어요. 자, 그래서 Nature is all around us. 자, 자연은 우리 주변의 모든 곳에 있다. It impresses us with its beauty and supplies us with everything we need to survive. 그래서 그것이 감동시킨다, 인상을 준다. 우리에게 인상을 줍니다. 근데 impress는 우리가 목적어가 누구누구에게라고 해석이 돼요. 한글로는 그런데 영어로는 우리가 누구누구에게라고 해서 to를 붙이지 않습니다. 마치 우리가 call이라는 단어가 전화하다인데 call you라고 하면 너에게 전화하다인데 우리가 너에게라고 할 때 call to you라고 안 하잖아요. 그래서 그거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무엇을 가지고 우리를 감동시키는지 with로서 얘기해 주니까 그것의 beauty를 가지고 감동을 시켜주고요. 그 다음에 잘 보시면 supplies라고 하는 동사가 하나 더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supply는 우리가 provide와 정확하게 거의 동일한 느낌으로 여기서 쓰였고요. 이 supply는 항상 with랑 같이 쓰여서 A에게 with 뒤에 있는 B를 제공하다, 뭐 공급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everything, 모든 것을 제공해 주는데 어떤 거냐면 we need to survive. 그래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이에요. 여기서 잘 보시면 we need to survive를 우리는 생존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우리가 투부정사 명사로 해석하시면 안 되고요. 이 need 뒤에가 지금 everything이 들어갈 자리예요. 그래서 이 친구는 부사가 돼서 생존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우리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제공해 준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it also provides, 그것은 또한 제공해 준다. Some people, 몇몇 사람들에게 똑같이 provide도 with가 나옵니다. 뭘 제공해 주냐면 the inspiration to create things in a new way. 그래서 새로운 방식으로 things를 만들어내는 영감을 제공을 해준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자, the act of creating things based on nature is called biomimicry. 자, the act, 행동인데 무엇의 행동이냐면 creating things, 물건을 만들어내는 것이에요. 근데 어떻게 만들어내는 것이냐면 based on nature. 그래서 자연에 근거하여서 물건을 만들어내는 행위라고 했죠. 그래서 이 of라는 전치사 뒤에 지금 동명사가 들어가 있고 이 동명사에 우리가 based on이라고 하는 약간 전치사 같은 느낌의 단어를 붙여서 여기에 근거하여 만들어내는 것의 행위를 이것이 불리운다. is called. 불리운다. biomimicry. biomimicry라고 불리웁니다. 라고 수동태를 써줬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우리가 이제 유념해서 봐야 될 건 이 biomimicry라고 하는 단어겠죠. 여기다 쌍따옴표도 붙여놨고, 그죠? 그래서 요게 우리가 이 글의 중심 소재가 됩니다. 주제이기도 하고요. biomimicry. 자, this term is derived from the Greek words bios, meaning life, and mimesis, meaning imitation. 이렇게 됩니다. This term, 자, 이 용어는 is derived, 자, 유래됩니다 라고 하고 from, 어디로부터 유래되냐면 the Greek words, 자, 그리스 단어들인 bios라는 단어와
그리고 미메시스라는 단어인데 여기다가 우리가 이제 설명을 조금 더 해준 거예요. 그래서 meaning, life. 근데 그것이 life를 의미하고요. 생명을 의미하고 bios라는 단어가 그리고 mimesis가 뭘 의미하냐면 imitation, 우리가 모방이라고 하는 걸 의미하는 단어인 mimesis라는 단어의 합성이라고 그래요. 그 두 가지로부터 유래한다 했죠. 이 derive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가 알고 있는 drive의 반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drive는 몰고 가다죠. 몰고 가다. 그러면 derive는 반대로 끌어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끌어내는 거니까 어디로부터 이제 유래가 끌어내진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몰고 가다는 A에서 B로 이렇게 하는 거라면 이번엔 끌어가다는 B에서 오히려 A로 이렇게 끌어내는 거죠. 그래서 A의 입장에서 살펴본다면 그래서 이런 화살표 반대 방향의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architects who use biomimicry 그래서 바이오미미크리를 사용하는 아키텍트들은 이라고 나왔어요. 그래서 이 아키텍트는 이제 건축가들이죠. 그래서 바이오미미크리를 사용하는 건축가들은 look at nature as an incredibly successful engineer. 자, 봅니다라고 했는데 자연을 봅니다 하고 as를 같이 넣어줬으니까 자연을 놀라울 정도로 성공적인 이제 공학자로서 봅니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근데 어떤 공학자냐면 who has already come up with answers to some of the problems they now face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공학자는 공학자인데 자 여기다 우리가 수일치 엔지니어의 수일치 시켜서 has 해주시고 이미 떠올려버린 이라고 해서 우리가 완료 시제 현재 완료의 완료용법을 썼네요. 그래서 이미 떠올려버린 공학자인데 답을 떠올렸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답이 무엇에 대한 답이야라고 할 때 to를 써서 some of the problems 자 그 문제들의 일부 몇몇에 대한 답입니다. 근데 어떤 문제인지 여기다 또 형용사가 하나 더 나오네요. They now face 그들이 지금 현재 직면하고 있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관계대명사 안에 problems라는 명사를 꾸며주기 위해서 관계대명사 하나 더 꺼냈죠. 예, 충분히 가능하고요. 그래서 they carefully study plants, animals, and other aspects of nature to learn how they work. 자, 그들은 조심스럽게 연구합니다. 그래서 식물들과 동물들과 그리고 다른 aspects of nature니까 other이라고 하는 친구는 기본적으로 항상 복수와 써주셔야 돼요. 그래서 자연의 다른 측면들을 근데 왜 연구하는지 봤더니 to learn 배우기 위해서요. 뭘 배우기 위해서냐면 how they work 어떻게 그들이 작동하는지를 배우기 위해서입니다. 그들이 작동하는 방식이라고 하셔도 상관없어요. how는 방법, 방식이라는 뜻이 똑같이 있으니까. 그리고 여기서 work라고 하는 친구가 항상 기억하세요. work라는 동사는 단어 지문으로 되게 많이 나오는데 이 친구가 일하다, 그 다음에 작동하다, 그 다음 효과가 있다. 이런 느낌으로 되게 다양하게 사용돼서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이 work는 지금 자연이 작동하다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 작동하다라고 하는 느낌을 얼마나 잘 알아내느냐. 그래서 같은 의미로 쓰인 뭐 단어, 문장 속의 단어 이렇게 끄집어내는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서 본문일을 끝내보면 as a result, 결과적으로 they have been able to find some innovative solutions to engineering and architectural challenges. 자, 그들이 have been able to find. 자, 여기까지가 다 동사예요. 그래서 가능해 왔다고요. 그리고 뭐가 가능해 왔냐면 찾는 것이 가능해 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몇몇 혁신적인 솔루션이라고 하면 우리 answer이랑 비슷해요. 해결책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answer이랑 비슷하니까 똑같이 to를 써서 어디에 대한 해결책인가요? engineering, 공학과 그리고 architectural 해가지고 건축적인 challenges, 어려움들에 대한 혁신적인 그 몇몇 방법들, 해결책들을 발견할 수 있어 왔다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선생님, 챌린지는 도전 아닌가요? 결국 도전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에게 주는 어려운 과제이기 때문에 이걸 어려움이라고 보통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는 지금 본문 1에서는 바이오미미크리가 이제 바이오미미크리를 언급을 하면서 이것이 우리가 이제 건축학자들이 이걸 어떻게 사용하는지, 그죠? 건축학자들이 이걸 사용한다라고 하는 어떤 이제 큰 이야기까지 이렇게 해낸 걸 알 수 있어요. 자, 그럼 바이오미미크리에 대해 얘기했고 아키텍처라고 하는 또 다른 대상도 언급을 했으니 자, 이 친구들에 대해서 우리가 바디에서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지켜봐야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본문 2로 이제 바디 1이죠. 본문 2로 넘어가면서 이렇게 나옵니다. The curving beauty of nature라고 해서 그 자연의 곡선의 아름다움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So the Sagrada Familia is an enormous church in Barcelona, Spain.
자, 사그라다 파밀리아는 이거 되게 유명한 성당 이름이에요. 그래서 기본 지식을 조금 알고 계시면 그러면 요 지문 읽기가 되게 편합니다. 그 사그라다 파밀리아라고 한 사그라다 파밀리아는 enormous 거대한. 자, 우리가 이 친구를 비슷한 단어로 tremendous로 바꿔도 괜찮아요. 아니면은 우리가 그냥 big이라고 해도 돼요. 그래서 거대한 여기서 church가 교회도 되고 성당도 돼요. 근데 요거 우리가 가톨릭 건물이기 때문에 한글로 번역할 때는 성당이라고 해주시면 좋아요. 스페인의 바르셀로나에 있는 거대한 성당입니다. 자, designed by the world famous architect Antoni Gaudi. 자, 요게 바로 우리가 지금 designed라고 하는 친구가 우리가 봤던 타겟 문법 분사 구문이 하나 나왔어요. 과거 분사 구문이. 그래서 유명한 세계적으로 유명한 건축가 안토니 가우디에 의해 디자인된 그 성당은 is one of the most prominent buildings in the world. 그래서 세상에서 자, prominent란 단어는 우리가 이제 원래 현저한, 두드러지는이라는 뜻과 그리고 유명한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뭔가가 삐쭉 튀어나와서 남들보다 삐쭉 튀어나와서 잘 보인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여기서는 유명한, famous라고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유명한 빌딩들 중에 하나입니다. 자, one of the 최상급 복수명사 항상 중요하죠. 여기다 빌딩에다 S 하나 뚝 빼면은 오답 만들기 정말 쉽겠죠. 자, 그래서 construction of this remarkable building began in 1882 and Gaudi took over responsibility for its design in 1883. 자, 이 remarkable이라고 하면 우리가 이제 주목할 만한이라는 뜻이에요. 이 주목할 만한 빌딩의 construction, 공사가 began, 시작했습니다. 1882년에 시작했고요. And Gaudi took over. 자, took over라고 하는 건 떠맡다라는 뜻이에요. take over, 떠맡다. 보통 이 테이크오버는 누군가가 하던 일을 중단하고 떠났을 때 그 일을 이어서 할 때 우리가 테이크오버라고 많이 해요. 그래서 responsibility니까 우리가 책임을 떠맡았다. 그리고 책임은 항상 무엇에 대한 책임을 for를 씁니다. 그래서 its design이니까 그것의 디자인에 대한 책임을 가우디가 떠맡았습니다. in 1883년도에 그러니까 1년 후에 이렇게 됐다는 거죠. Believe it or not. 자, 이거는 우리가 이제 부사적 표현이에요. 그래서 믿거나 말거나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The building is still under construction. 자, 그 빌딩은 is still under construction. 자, 여전히 공사하에 있습니다. 공사 아래에 있습니다. 즉, 여전히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Some people love the Sagrada Familia and others hate it. 자, 몇몇 사람들은 사그라다 파밀리아를 좋아하고 and others. 자, some이 나왔으니까 우리가 당연히 other라고 하는 친구가 같이 나와서 비교를 해줘야겠죠. 근데 여기 보면 others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거 자체가 명사로 어떤 사람들과 다른 사람들 이렇게 돼서 사그라다 파밀리아를 사랑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그걸 싫어하기도 하고요. 하지만 nearly everyone, 여기서 nearly는 이제 거의라는 뜻이니까 almost라는 뜻 단어로 바꿨을 수 있겠죠. 거의 모든 사람들은 is fascinated 해가지고 자, fascinate가 우리가 이제 황홀하게 하다라는 뜻이어서 fascinated니까 이 사람들이 황홀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황홀해진다. 자, 그럼 무엇에 의해 황홀해진지가 나와있죠? By its unique design이니까 그것의 독창적인 디자인에 의해서입니다. unique란 단어는 여러분들이 꼭 느낌을 잘 알아두셔야 돼요. 세상에 둘도 없는 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세상에 둘도 없는, 그러니까 독창적인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얘밖에 안 가지고 있는 디자인이라는 거예요. 자, 밑으로 내려가서 자, 문단이 하나가 바뀝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사그라다 파밀리아를 이제 가우디가 이제 떠맡게 됐다는 그런 이야기까지 봤고요. 그게 이제 디자인이 굉장히 유니크한 디자인이 에 의해서 사람들이 이제 되게 황홀해한다라고 나왔으니까 자, 우리가 항상 글의 흐름에서 보면 유니크 디자인이 나왔으면 이 뒤에는 디자인에 대한 얘기를 해주는 게 당연히 맞겠죠. 그게 우리가 필자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래서 Gaudi believed. 그래서 가우디는 믿었다. 라고 했으면 뭘 믿었는지 사실을 말해줍시다. That 하면서 문장을 하나 꺼내줍시다. All architects should look to nature for inspiration. 자, 그래서 모든 건축가들은 should look to. 자, 그래서 여기를 쳐다봐야 한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 to만 나온 게 아니라 for도 나왔으니까 look에다 to를 붙이면 여기를 보는 거고 look에다 for를 붙이면은 이걸 찾는 거고 그러니까 자연을 보는 거예요. 근데 뭘 찾으려고? inspiration, 영감을 찾으려고. 영감을 위해서 자연을 보아야 한다, 들여다보아야 한다라고 믿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He preferred the curves found in natural objects to the straight lines found in artificial ones.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he preferred. 자, 그가 선호했습니다. 자, prefer가 나오면요. 반드시 뒤에 이제 비교하는 대상과 비교당하는 대상이 나와야 되는데 자, 요게 이제 이 to가 같이 봐주셔야 되는 친구예요. 그래서
선호한다니까 carve를 선호하는데 곡선들을 선호하는데 found in natural objects. 자, 당연히 found가 동사는 아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발견되는 이에요. 어디에서? 자연적인 물체들에서 발견되는 곡선들을 선호했어요. 자, to니까 이거보다는, 그러니까 이걸 더 좋아했다는 거죠. 커브를. 그래서 the straight lines니까 직선들이에요. 근데 어떤 직선들이요? Found in artificial ones. 자, 여기서 ones라고 하는 친구는 우리가 앞에 있는 object를 그대로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복수 형태로 써준 거고요. 그래서 인공적인 물체들에서 발견되는 straight lines에 대해서 이걸 더 선호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자, this preference can be seen in all his buildings. 자, 이러한 선호는 보아질 수 있습니다. 즉, 이게 목격될 수 있습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In all his buildings. 그러니까 그의 모든 건축물들에서 목격될 수 있어요. 자, 근데 어디를 포함해서 including the Sagrada Familia를 포함해서 이렇게 된 거죠. Many parts of the church incorporate images and forms from nature. 자, 그 성당의 많은 파트들이, 부분들이 incorporate 합니다. 자, 이 친구 지금 incorporate에 절대 s 붙이시면 안 돼요. church가 주어가 아니고 parts가 주어입니다. 자, 그래서 주어 조심하시고요. 그래서 incorporate는 include랑 똑같은 뜻이에요. 포함하다. 자, 이미지와 형태를 포함합니다. 근데 from nature니까 자연으로부터에 이렇게 했죠. For example, 자, 예시를 들게요. 그럼 어떤 그런 자연의 형태를 모방했는지가 나오겠죠? 그래서 the church's spires are topped with spheres that resemble fruits. 자, 그 교회 spires가 spire는 우리가 보통 첨탑, 이제 교회 꼭대기에 뾰족뾰족한 느낌의 이런 것들을 우리가 spire라고 하는데요. 이런 것들이 are topped 되어 있다. 그래서 이게 탑이 결국 꼭대기에 뭘 올리다라는 뜻이어서 무엇으로 꼭대기가 이렇게 씌워져 있냐면 spheres이에요. sphere는 우리가 구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구. 그러니까 우리 축구공을 구라고 하잖아요. 그런 구요. 그래서 구들로 탑도 되어 있는데 어떤 구들이냐면 that resemble fruits. 자, 과일들을 닮은이라고 얘기했죠. 그리고 there are also turtles. 자, 그리고 거북이들도 있어요. 자, there are 나오면 항상 주어 같이 봐줍시다. 그래서 그래서 거북이들도 있는데, 자, 이 거북이들이 어떤 거북이들이냐면 carved into the stone bases of columns and spire stairs.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계단, 그 columns라고 하면 column이 우리가 기둥이거든요. 기둥의 돌 이제 뿌리, 그러니까 베이스는 기둥의 밑부분을 말하는 거죠. 이에 그쪽 안에 파여 있는, 그죠? 조각되어 있는, carve는 우리가 파서 새기다라는 뜻이어서 그렇게 패여서 새겨 있는 거북이들이 있어요. 근데 여기뿐만 아니라 어디에도 패여 있냐면 spider stairs, 미안합니다. 여기까지가 아니네요. 여기까지네요. 그래서 그리고 spider stairs가 뭐냐면 이게 이제 스파이럴은 우리가 이렇게 생긴 나선형을 우리가 spiral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나선형의 계단들도 있어요. 이게 지금 같이 주어네요. 그죠?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지금 주어고요. 자, 그리고 이 계산들이 어떤 계단이냐면 that resemble the shells of sea creatures. 그래서 자, 닮은 계단들이에요. 근데 뭘 닮았냐면 바다 생물들의 껍데기, shell 하면은 우리가 이제 석회 껍데기를 shell이라고 하죠. 조개 껍데기 같은 거. 그거를 닮은 그런 어떤 나선형 계단도 있습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서 결국 가우디가 이런 건물을 받으면서 굉장히 유니크한 디자인을 설계를 했고 그 유니크한 디자인의 설계가 자연으로부터 왔는데 그 예시들을 사그라다 파밀리아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해주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 나왔고요. 자, 본문 3입니다. 자, 다른 대상이 나올 줄 알았는데 사그라다 파밀리아라고 하는 것에 대한 설명을 이어갑니다. 그래서 perhaps, 아마도, 이건 maybe의 굉장히 격식적인 버전이죠. The most impressive feature of the Sagrada Familia is the ceiling. 자, 그래서 사그라다 파밀리아의 가장 인상적인 feature는 우리가 특징이란 뜻이에요. 자, 이 친구를 우리가 이제 characteristic이라고 얘기해도 되고 아니면 trait라고 이야기해도 되고요. 그래서 그것은 뭐냐면 바로 천장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죠.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는 지금 본문 3에서는 뭐에 대해 얘기하겠다? 여기에 있는 우리가 사그라다 파밀리아에 있는 이 천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Gaudi designed the columns inside the church to resemble trees and branches. 자, 가우디가 디자인했습니다. 근데 어떤 걸 디자인했냐면 그
그 기둥들을 inside a church니까 성당 내부에 있는 기둥들이 자 여기서 지금 투부정사가 뜬금없이 나오는데 resemble이 닮다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닮기 위해 디자인했습니다가 아니고요. 얘를 우리가 목적 보어로 생각을 해주시면 되게 자연스러워져요. 이 기둥들이 닮도록 설계를 했다. 누가 뭐 하도록 설계를 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뭘 닮도록 trees and branches. 그래서 나무들이나 그 가지들을 말하는 거예요. branch는. 자, so 그래서 visitors. 자, 방문객들. 어떤 방문객들이냐면 who look up. 자, 위를 올려다보는 방문객들이 뭐 할 수 있도록 can feel 느낄 수 있도록. 자, 근데 여기 뒤에 갑자기 뭐가 나오냐면 as if가 나오죠. 그래서 as if라고 하는 친구는 우리가 마치 뭐뭐인 것처럼이라는 가정법이기 때문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지금 시제가 가정법이기 때문에 현재가 아니라 하나의 시제를 빼줘서 상상인 것처럼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가정법 시제를 써준다는 겁니다. 가정법 과거 시제를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as if는 그리고 또 뭘로 바꿀 수 있냐면 우리가 as though로 바꿀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마치 뭐뭐인 것처럼 해서 그것들이 여기서 그것들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이 columns를 말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 기둥들이 were standing in a 미안합니다. 그게 아니고요. visitors를 말하는 거예요. 방문객들이 서 있는 것처럼 느끼도록. 근데 어디에? 아주 거대하고 웅장한 숲 속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the light that comes through the small holes all over the ceiling even resembles the light beaming through leaves in a forest.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the light. 자, 여기서 우리가 형용사를 쭉 걷어내 봅시다. That comes through the small holes all over the ceiling. 여기까지가 지금 이제 형용사고요. 그래서 빛은 빛인데 어떤 빛이냐면 comes, 들어오는 빛이에요. through, 어디를 통과해서 the small holes, 작은 구멍들인데요. 이 구멍들이 어디에 있는 구멍들이냐면 all over the ceiling. 우리가 all over 하면은 이 all over 뒤에 있는 대상의 여기저기에란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천장의 여기저기에 있는 작은 구멍들을 통하여서 들어오는 빛이라고 했죠. 자, 여기서 우리가 주어가 쭉 갖고 주어가 여기 있고 형용사가 쭉 갖고 이제 동사가 나올 차례면 이런 지문들은 보통 동사의 수일치 문제를 정말 자주 내는 지문들입니다. 그래서 주어가 멀리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착각하기 쉬워요. 자, 그래서 얘네들이 심지어 닮아있다. 뭘 닮아있다? The light, 빛을. 자, 근데 어떤 빛이냐면 beaming through leaves in a forest. 자, beam이 우리가 빛의 한 줄기라는 명사인데 이 beam을 동사로 쓰면 이제 빗줄기가 뚫고 들어오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빛은 빛인데 뚫고 들어오는 빛이에요. through 어디를 뚫고? leaves in a forest. 그래서 숲 속에서 나뭇잎들, leaves는 우리가 leaf의 복수형이죠. 그래서 나뭇잎들을 뚫고 beam이라는 행동을 하는 light. 그래서 뚫고 들어오는 그 빛을 심지어 닮아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천장을 보면 구멍이 송송송 뚫려서 여기에 빛이 막 이렇게 들어오는데 이게 마치 우리가 숲에 있으면 숲에 나무 사이사이 나뭇잎 사이사이로 빛이 막 들어오는 그런 느낌이랑 되게 닮아 있다. 라고 해서 이 자연을 모방한 사례를 계속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바이오미미크리로. 그래서 these tree-like columns are not just for decoration though. 자, 이러한 tree-like 이게 하나의 형용사예요. 나무 같은 기둥들은 are not just for 여기서 not just라고 하는 건 not only랑 비슷한 뜻이에요. 그래서 장식만을 위한 것은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자, 여기서 though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however랑 비슷한 친구예요. 여기서 though는 우리가 접속사로 썼다면 주어 동사가 있어야 되는데 없죠. 이렇게 혼자 부사로 쓰이는 건 그럼에도 아니면 그렇지만 뭐 이런 뜻으로 우리가 이 however와 되게 비슷한 쓰임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inspired by trees. 자, 여기 우리 타겟 문법 하나 더 나왔네요. 그래서 나무들에 의해서 영감을 받은 채로 인스파이어가 영감을 주다니까 가우디는 영감을 준 게 아니라 받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inspiring이 아니라 inspired를 써주시고 그래서 Gaudi gave the columns a single base that splits off into branches near the top 이렇게 했어요. 가우디는 주었다라고 얘기했는데 자, 주었다 나왔으면 항상 조심하셔야겠죠. 누구에게 무엇을 이라고 우리가 목적어를 두 개를 꺼내줄 수 있다는 거 누구에게 무엇을 이라고 그래서 그 기둥들에게 a single base 단 하나의 이제 그 기둥 몸통을 주었다는 거죠. 베이스가 우리가 기초라는 뜻이니까. 그래서 자, 근데 이 베이스가 어떤 베이스냐면 splits off 나누어지는 거예요. 스플릿이 나누어지던데 off까지 붙였으니까 뭔가 사방팔방으로 퍼지는 느낌이죠. 자, 그리고 어디로 나누어 떨어지는지 보니까 into branches 해가지고 그래서 얘네들이 우리가 나뭇가지들로 나누어지는 베이스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 베이스가 밑에서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 얘네들이 splits off 하는데 어떤 모양으로 이런 얇은 나뭇가지들로 이렇게 변하게 된다는 거죠.
그죠? 근데 near the top 이게 어디 있냐면은 이제 그 뭐냐 꼭대기의 근처에 있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 this allows them to support the roof better by distributing its weight evenly 이렇게 나왔어요. 자, 이것이 허락해 준다. 그것들이 여기서 이것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 있는 이 사실. 그러니까 싱글 베이스가 위로 올라갈수록 이런 이렇게 나뭇가지들로 싹 이렇게 해가지고 꼭대기까지 가는 게 나눠져서 가는 게 them 여기서 기둥들인 거죠. 기둥들이 support 하도록. 여기서 support는 우리가 지지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지붕을 지지하도록 해준다. better. 더 잘. 근데 뭐 함으로써? by distributing its weight. 자, 그것의 무게를 distribute는 분배하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분배함으로써. 근데 여기서 우리가 evenly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가 이제 흔히 볼 수는 없는 단어인데 이게 균등하게라는 뜻이에요. 균등하게. 그래서 예, 균등하게 분배함으로써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equally라고 바꿔도 괜찮겠죠? 그죠? 그래서 because Gaudi recognized the superiority of natural forms, he was able to design a building that is both beautiful and functional. 자, 가우디가 recognized, 인지했기 때문에 자, because 절이 나왔으니까 because 절의 동사만 동그라미 치고 쭉 가볼게요. 자, 뭘 인지했냐면 natural forms, 자연적인 형태들의 superiority, 우리가 우월성이라고 얘기하죠. 이 친구의 원래 형용사가 et를 빼주시면 돼요. 그래서 superior라고 이렇게 쓰고요. 이게 우월한이란 뜻이에요. 우월한. 그래서 우월한이란 뜻이고 이것을 인지했기 때문에 자, he was able to design. 그는 디자인할 수 있었습니다. 설계할 수 있었습니다. 빌딩을. 근데 어떤 빌딩이냐면 that is. 근데 그 빌딩이 어떤 상태냐면 자, both A and B가 나왔죠. 그래서 아름답고 그리고 functional, 기능적인 그리고 이걸 둘 다 가지고 있는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는 빌딩을 디자인할 수 있었다 라고 얘기하면서 우리가 본문 3이 이렇게 끝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가 가우디의 이야기가 나왔네요. 좀 바디 1이 좀 많이 길었죠. 그렇죠? 자, 이제 그러면 우리가 바디 2로 한번 가볼까요? 바디 2에는 어떤 이야기가 나오는지 귀 기울여 봅시다. 자, The Eastgate Center, A Lesson from Insects. 그래서 그 곤충들로부터의 교훈이라고 나오네요. The Eastgate Center is an office building and shopping complex in Harare, Zimbabwe.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이스트게이트 센터는 이 보시면은 센트레라고 읽어야 될 것 같은데 센터라고 읽거든요. 이게 프랑스어의 잔재입니다. 프랑스에서는 터라는 발음을 이렇게 하고 이 터라고 하는 이 프랑스의 영향을 받은 아프리카 쪽이나 아니면은 이런 좀 프랑스의 영향을 받은 나라들은 센터라고 하는 말을 표시할 때 이렇게 쓰지 않고 이렇게 R2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이거를 뭐 쌍뜨레 뭐 이렇게 읽는 사람도 있는데 그냥 센터라고 읽으시면 됩니다. 영어는. 이 캐나다는 이 불어를 거의 모국어처럼 쓰기 때문에 캐나다에 가시면 무슨 쇼핑 센터라고 하면 센터가 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그래서 이스트게이트 센터는 is an office building. 자, 사무실 빌딩이고요. 사무용 빌딩이고 그리고 쇼핑 컴플렉스 해가지고 컴플렉스는 여기서 복잡한이라는 뜻이 아니라 단지라는 뜻이요. 단지. 뭔가가 여러 개가 복잡하게 건물들이 모여 있는 걸 컴플렉스라고 하는 거죠. 하라레 짐바브웨 우리가 이제 수도가 하라레고요. 영어로는 하라레라고 있습니다. 이고요. Built in 1996. 여기 우리 타겟 문법 또 나왔네요. 1996년에 지어졌던 그것은 might not be as visually impressive as the Sagrada Familia. 자, 그것은 아마도 이럴지도 모른다라고 했는데 자, 여기서 우리가 as가 나오면서 이 친구를 비교를 해줘요. 자, 뭐만큼 뭐 할지도 안다. 비주얼이니까 시각적으로 인상 깊지 않을지도 모른다. 누구만큼? 사그라다 파밀리아만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however 그러나 자, 그렇지만 우리가 여기서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지금 딱 알 수 있듯이 요 본문사의 주된 소재는 이 친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친구가 뭐 시각적으로는 그렇게 인상 깊지는 않지만 사그라다 파밀리아처럼 자, 얘가 가지고 있는 특별한 점이 무엇인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However, the building is an excellent example of biomimicry. 자, 그 빌딩은 훌륭한 예시이다. 바이오미미크리에 라고 하고 due to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뭐 때문에 due to the hot climate of Harare. 자, 하라레의 더운 기후 때문에 because of라고 바꿔도 되겠죠. 그래서 air conditioning systems can be very costly to install, run and maintain. 자, air conditioning system, 공기 정화 시스템. 그러니까 이걸 공조 시스템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것이 can be 어떨 수 있다, very costly
to install. very costly. 여기서 costly 부사 아니에요, 여러분들. cost가 명사이기 때문에 costly는 형용사입니다. 그래서 비용이 많이 들 수 있다. 근데 뭐 하기에 라고 하면서 이 투부정사 부사를 costly에 붙여줘요. install, 설치하기에, run, 가동하기에, and maintain, 그리고 유지하기에. 이렇게 됐죠. 그래서 to solve this problem, 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the building's architect, 자, 그 빌딩의 건축가, 근데 이름이 누구냐면 Mick Pierce라고 하는 사람이 turn to termite mounds for an alternative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turn to는 아까 look to랑 비슷한 느낌이에요. 여기로 고개를 돌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에게? termite mounds에게. termite는 우리가 흰개미고요. mound는 원래 이렇게 termite mound라고 하면 그냥 흰개미 집을 이야기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흰개미 집들로 눈을 돌렸어요. 근데 이유가 뭐였죠? 뭘 찾기 위해? alternative, 대안을 찾기 위해서, 대안을 위해서 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이스트게이트 센터라고 하는 친구는 뭔가 이 공기 조절 장치, 이제 공조 장치, 그죠? 요거에 대해서 이 공조 장치가 그냥 영어로 그러니까 한국말로 에어컨이죠. 에어컨에 대한 이해가 나올 것 같고 이걸 우리가 흰개미 집에서 찾았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한번 같이 볼까요? 자, termite mounds are large structures built by certain termite species. 자, 흰개미 집들은요, 군집은 are large structures. 그래서 큰 구조들입니다. 구조물들입니다. 자, 근데 어떤 구조물들이냐면, 자, 얘가 지어져야겠죠. Built by certain termite species. 특정한 흰개미 종들에 의해서 지어지는 큰 구조물들입니다. 자, scientists believe. 과학자들은 뭐합니다? 믿습니다. 뭘 믿냐면, that the mounds stay cool due to a constant flow of air. 그래서 그 흰개미 집들이 stay cool. 그래서 시원한 상태를 유지한다. stay 뒤에 형용사를 붙였네요. 자, 이 친구를 우리가 비슷하게 쓸 수 있는 친구가 remain입니다. remain도 뒤에 형용사를 붙이면 얘가 마치 비동사에다가 유지하는 느낌을 같이 가지게 돼서 흰개미 집은 시원합니다가 아니라 시원한 상태를 유지합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근데 뭐 때문에? Due to a constant flow of air. 그래서 지속적인 공기의 흐름 때문에 라고 이렇게 나왔죠. 그래서 each mound has a network of holes referred to as chimneys. 그래서 각각의 우리 여기서 조금 중요한 거 하나 짚고 할게요. each 뒤에는 언제나 늘 단수 명사가 필요하죠. 그래서 각각의 마운드는 가지고 있습니다. 뭘 가지고 있냐면 a network of니까 이것의 어떤 연결망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구멍들의 연결망이에요. 이게 a network of를 하나의 약간 a lot of처럼 하나의 덩어리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구멍의 연결망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뭐냐면 refer to as chimneys. 자, 굴뚝이라고 말해지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refer to라고 하는 친구는 이 refer라고 하는 단어는 얘가 혼자서 쓰는 수도 있지만 그렇게는 여러분들이 고등학교에서는 잘 안 보고 언제나 to랑 같이 붙어 다니고요. 이걸 하나의 동사 덩어리로 봐요. 그리고 refer to A as B라고 하면 A를 B라 말하다 라고 이게 부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call이랑 되게 비슷해요. call AB 이렇게, 그죠?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고, 그리고 이 refer는 우리가 스펠링 조심해야 되는 게 얘가 지금 refer 뒤에 액센트가 있기 때문에 이 뒤에 혼자서 단독으로 액센트가 있는 단모음이 나오면 우리가 자음을 하나 더 붙여주는 그런 규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얘가 지금 이 referred to까지가 하나로 같이 이제 과거 분사로 쓰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목적어가 없이 as를 같이 붙여서 침리라고 불리워지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구멍이 송송송송 나 있다는 거예요. It has a large central chimney and smaller outer chimneys that are close to the ground. 자, 그것이 뭘 가지고 있냐면 큰 중앙에 있는 굴뚝을 가지고 있고 더 작은, 여기서 더 작은이라고 하는 건 중앙에 있는 침리보다 더 작은 의미겠죠. outer chimneys, 자, 왜 바깥에 있는 굴뚝들이에요. 바깥 부분에 있는. 근데 어떤 굴뚝들이냐면 that are close to the ground 해가지고 지상, 땅과 가까운 이 바깥에 있는 굴뚝들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the heat generated by the daily activity of the termites. 자, 주어가 나옵니다. heat인데 generated가 나왔어요. generate는 우리가 생성하다, 발생시키다라는 뜻이어서 열이 발생이 돼야겠죠. 그러니까 generated를 넣어줘서 발생되는 무엇에 의해 the daily activity 이제 일일 활동, 매일의 활동. 근데 누구의? the termites 흰개미들의 일일 활동에 의해 발생되는 열이 rises up. 자, 이것도 우리가 주어가 멀리 있으니까 이 주어에다가 rise를 같이 수일치를 시켜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얘는 공교롭게도 또 앞에 termites라고 하는 복수명사가 있죠. 헷갈리기 쉽겠죠. 그래서 열이 올라가는 겁니다.
근데 어디를 통해서 올라가요? Through the central chimney. 그래서 가운데 굴뚝을 통해서 올라가요. 중앙 굴뚝을 통해서. Eventually escaping through the top of the mound. 자, 여기서 우리가 지금 쉼표한 다음에 escaping, 주어는 없고 escaping이라고 하는 eventually는 부사니까 버리고 보면 이 친구도 분사구문인데 보통 이 분사구문을 우리가 해석할 때 뭐뭐 하면서라고 해석하기보다는 and의 느낌으로 해석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고 궁극적으로 escape, 이제 탈출한다, 빠져나간다. through the top of the mound니까 그 마운드의 그 탑, 이제 꼭대기를 통과하여서 이렇게 얘기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분사 구문에 우리가 이 현재 분사로 쓸 때 가장 특이한 용법이 바로 이 현재 분사를 우리가 and의 느낌으로 우리가 쓰는 거예요. In the meantime은 그 와중에라는 뜻입니다. 이거 meantime만 써도 되고 meanwhile만 써도 돼요. 그래서 요거랑 비슷한 단어 그냥 meanwhile만 써도 된다. 이거 자체가 부사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와중에 그 사이에 cooler air is pulled in through the smaller chimneys, keeping the termites home at a comfortable temperature during the hot day.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cooler air, 그러니까 더 시원한 공기가 is pulled, 당겨집니다. 그죠? 지가 당기는 게 아니고 당겨집니다. pulled in까지 봐야겠네요. 안으로 당겨집니다. 해서 through라는 전치사가 나오죠. through the smaller chimneys. 작은 구멍들을 통하여서. 자, keeping. 자, 그리고 쉼표하고 ing 나왔죠. 근데 이 친구는 이것도 그리고라고 해석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유지시켜 줍니다. 그래서 뭘 유지시켜 주냐면 흰개미들의 집을. 자, 여기서 우리가 s 뒤에 어퍼스트로피만 있는 거는 이게 복수 소유격이죠. 그래서 흰개미들의 집을 at a comfortable temperature니까 편안한 온도라는 수준에 유지시켜 준다는 거죠. during the hot day. 그래서 뜨거운 이제 낮 시간 동안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다음에 뒤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그래서 자, 계속 우리 이 이스트게이트 센터에 대한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Also, the soil surrounding the mound absorbs heat in the hot daytime hours. Therefore, the temperature inside the mound does not increase greatly and stays relatively cool. 자, 요 두 가지가 같은 이어지는 내용이라서 그냥 한 번에 읽었어요. 또한 the soil인데 흙인데 토양인데 surrounding이니까 둘러싸고 있는 토양이에요. the mound. 그래서 그 마운드를 둘러싸고 있는 그 토양이 absorbs 하면은 우리가 이제 흡수한다죠. 그래서 열을 흡수합니다. 언제? In the hot daytime hours. 그래서 우리가 낮 시간, 더운 낮 시간 동안에. Therefore, 그러므로 the temperature inside the mound. 자, 마운드 안에 있는 그 temperature, 기온이 does not increase, 증가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요? greatly, 크게 증가하지 않고요. 그리고 stays, 잘 보시면 이 stay가 지금 s가 붙어서 나왔다는 건 이 stay가 지금 does not에 붙어 있는 increase와 같은 위치가 아니라 그냥 does라고 하는 것 자체랑 나왔으니까 그러니까 증가하지는 않고 유지시킨다. 이렇게 부정동사와 긍정동사가 그냥 아예 병렬이 된 거예요. 자, 그리고 stay 뒤에는 반드시 형용사가 와야겠죠. 그래서 우리가 relatively cool, 자, 상대적으로 시원한 상태를 유지하게 됩니다. 라고 했습니다. At night, 자, 밤에는 when the outside temperature goes down, 자, 바깥 날씨가 내려갈 때 이렇게 얘기했죠. The heat is finally released. 자, 그 열이 마침내 방출이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This process inspired Pierce to design an innovative climate control system. 자, 이러한 프로세스, 과정이 inspired, 영감을 불어넣었습니다. Pierce가 디자인하도록. 자, 이 친구도 우리가 지금 목적보어로 사용이 됐네요. 그래서 inspire를 우리가 지금 오형식으로 사용해서 피어스가 디자인하도록 영감을 주었습니다. 근데 뭘 디자인하도록? 혁신적인 기후 컨트롤 시스템을 디자인하도록, 우리 고안하도록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잘 보시면 요 본문사에서 이스트게이트 센터라고 하는 친구를 언급하면서 털마이트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얘가 지금 털마이트, 이 피어스라고 하는 사람이 털마이트 마운드에서 대안을 찾았다 그랬으니까 일단 뭐부터 설명해줘요? 털마이트 마운드가 가지고 있는 굉장히 특이한 이 더운 날씨에서 살아남는 그런 얘네들만의 어떤 이제 그런 건축적인 놀라움들 이런 걸 설명을 해줘야겠죠. 그게 여기까지겠죠. 그래서 여기까지 설명을 해주고 이제 이거를 응용을 해서 어떻게 했는가를 이제 이스트게이트 센터로 다시 돌아옵니다. 그래서 the Eastgate Center was constructed without a conventional cooling system. 자, 이스트게이트 센터는요, 건축되었습니다. 무엇 없이? conventional cooling system 없이. 자, conventional은 기존의 이란 뜻이에요. 기존의 관습적인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모두가 알고 있고 흔히 사용하고 흔히 알고 있는 걸 우리가 컨벤셔널하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흔히 알고 있는 기존의 쿨링 시스템 없이 이렇게 건축이 되었습니다. Instead, 대신에 Pierce used building materials that can store large amounts of heat. 자, Pierce가 사용을 했는데요. building materials니까 우리가 건축 그 재료들이겠죠. 근데 어떤 재료들이냐면 that can store. 이 store는 이제 저장하다라고 하는 동사로 지금 사용이 된 거예요. 그래서 large amounts of heat이니까 우리가 많은 양의 열을 저장할 수 있는 그런 materials들을 사용을 했다는 거죠. The floors and walls of the building absorb heat during the day. 자, the floors, 자 이 층들이고요. and walls, 바닥과 미안합니다. 벽들이죠. 근데 무엇의 벽들? 건물의 벽들이 absorb한다. 자, 동사가 나왔네요. 흡수한다. heat을 열을 흡수합니다. during the day, 낮 시간 동안, 낮 동안. Just like the soil of a termite mound. 근데 이게 just like면 우리가 마치 뭐뭐처럼이란 뜻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냥 전치사예요. 이걸 우리가 just like라고 해도 되고 just as라고 이렇게 바꿔도 돼요. 그래서 한 그 흰개미 집의 토양처럼 딱 토양이 하는 것처럼 얘네도 이렇게 얘기를 한다. 아까 우리가 토양이 열을 흡수한다 그랬죠, 그죠? The heat is released at night. 자, 그 열이 밤에 방출됩니다. is released 됩니다. And the walls cool down. 그리고 벽들이 cool down. 이제 이게 동사예요. 식습니다. 근데 ready to store heat again by the next morning. 자, 근데 여기서 지금 잘 보시면 이 쉼표하고서 갑자기 ready라고 하는 형용사가 뜬금없이 나와 있죠. 자, 이 친구도 분사구문이에요. 근데 어떤 분사구문이냐면 여기에 우리가 비동사의 ing 형태인 being이 생략되어 있는 채로 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분사구 가끔 뜬금없이 이거 누가 봐도 부사절인데 왜 형용사가 나와 있냐? 라고 하면 그 형용사 앞에 being이라고 하는 분사가 생략이 돼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준비된 채로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준비된 채로. 근데 뭐 할 준비가 된 채로? store heat이니까 열을 다시 저장할 준비가 된 채로. by the next morning. 언제까지? 다음날 아침까지. 혹은 다음날 아침쯤에는 이렇게 되는 거죠. 자, the structure of the building also helps keep the building cool. 자, 그 빌딩의 구조가 또한 도와줍니다. 자, 도와준다라고 하는 help가 나왔으니까 이 help 뒤에 우리가 사역동사의 특징인 keep 동사 원형을 그대로 사용해 줄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투부정사를 붙여도 상관이 없고요. 목적어는 어디 갔어요? 네, 이제는 아시겠죠? 네, help라고 하는 동사의 특성상 누가 투부정사 행동을 하는지 도와주는 거를 우리가 맥락상에서 알 수 있으면 굳이 그거를 이야기해 주지 않는다는 거를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keep을 원형으로 써주셔도 됩니다. 그리고 keep이 나왔기 때문에 무엇을 어떤 상태로기 때문에 반드시 여기다가 형용사를 넣어주셔야 돼요. 이게 목적보호 자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빌딩을 시원하게 유지하는 것을 도와줍니다. 뭐가? 빌딩의 구조가요. 그러니까 앞에는 지금 뭐라고 했냐면 빌딩의 재료들에 대해서 얘기했죠. 그죠? 그래서 앞에는 이제 빌딩의 재료들이 열을 흡수하는 걸 봤다면 이번엔 빌딩의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 그럼 우리 아까 털마이트 마운드에서 어떤 게 있었냐면 굴뚝이 있고 그 굴뚝 같은 그런 큰 구멍이 있고 그 옆에 작은 구멍들이 이렇게 막 있다 그랬었죠, 그죠? 이런 비슷한 구조를 아마 차용한 구조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there are openings near the base of the building and outside air comes into the building through them. 자. 그래서 there are openings. 자, 여기서 openings라고 하는 게 이게 이제 열린 공간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있다, 뭐가 있다? 열린 공간들이 있다. near the base of the building이니까 그 빌딩의 어떤 이제 뿌리 부분, 그죠? 의 근처에 오프닝이 있고 and outside air, 바깥 공기가 comes into the building. 그 빌딩 안으로 들어옵니다. through them, 그것들을 통하여서. 여기서 them이라고 하는 친구는 앞에서 말한 이 오프닝을 말하겠죠? 그죠? 그래서 The air is moved through the building by a system of automatic fans. 자, this air네요. 자, 이 공기는 is moved, 이동됩니다. 그래서 옮겨집니다. 자, 공기가 스스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뭔가 강제력이 발생을 한다는 거예요. 수동적으로 이렇게 움직여지게 된다는 거죠. Through the building, 그 빌딩을 통과하여서. 자, 근데 뭐에 의해서가 중요하겠죠? By a system of automatic fans니까 어떤 이제 자동 어떤 선풍기, fan이라고 하면 이제 날개, 이렇게 돌아가는 날개 생각하시면 돼요. fan 시스템에 의해서 그 빌딩을 통하여서 이제 움직여집니다. Eventually, 결국 the air, 자 이게 주어겠죠. 얘가 주어고요. 자, 공기 해놓고 여기 쉼표가 나왔으니까 이제 좀 삽입구가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여기까지가
삽입구입니다. along with heat. 자, along with는 무엇과 더불어서, 무엇과 함께 라는 뜻이니까 이 공기랑 다른 대상이 같이 뭔가 이렇게 이렇게 설명 대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heat, 열입니다. 열과 함께. 어떤 열이냐면 generated by human activity during the day니까 during the day, 낮 시간 동안 인간의 활동에 의해서 generated, 발생된 열과 함께, 열과 더불어서 공기가 rises upward. 자, 이 이제 상승합니다. upward는 word가 방향이라는 뜻이 있어서 이 부사예요. 위쪽 방향으로입니다. through the building's internal open spaces. 그 빌딩의 internal, 내부에 열린 공간들을 통하여서 and is released. 자, 그리고 동사가 하나 더 나오죠. 그리고 방출됩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through chimneys on the roof. 그래서 지붕에 있는 그 굴뚝들을 통하여서 이렇게 했으니까 우리가 termite가 가지고 있는 그런 느낌을 그런 원리를 그대로 적용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잘 보시면 이게 본문사하고 본문어가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는데, 그러니까 그냥 이스트게이트 센터는 이스트게이트 센터를 소개를 하면서 이 이스트게이트 센터가 어떤 바이오미미크리의 부분들을 보여주는지 알기 위해서 일단 우리가 뭘 소개했어요? 터마이트 마운드를 소개를 했고, 그죠? 그 다음에 터마이트 마운드의 두 가지 속성에 대해서 설명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는 뭐가 있냐면 하나는 이제 구멍, 이제 그 홀즈를 말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다른 하나는 뭘 말했어요? 그래서 그 주변에 있는 토양들이 이렇게 그 흙들이 열을 흡수했다가 밤에 방출하고 이런 역할을 한다는 걸 이렇게 설명해 줬죠. 자, 그래서 그걸 그대로 가져와서 일단 첫 번째 얘네는 앞에서는 구멍과 흙이라고 했다면 여기서는 구멍을 나중에 얘기를 해주고 그 흙의 역할을 하는 어떤 건축 자재들을 사용한 거랑 그 다음에 이제 구멍의 역할을 하는 이런 굴뚝이나 이런 것들,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그대로 구조를 유지하고 있다는 거. 자, 그러면 우리가 본문 6을 한번 같이 읽으면서 끝내봅시다. 자, as a result, 결과적으로 the building has not only cool temperatures but also fresh air. 자, 그 빌딩은 가지고 있습니다. 하면서 not only가 나왔으니까 이것뿐만 아니라 이것도 가지고 있는데 시원한 기온들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상쾌한 공기도 가지고 있게 된다는 거죠. 자, more importantly, 더 중요하게 the Eastgate Center uses far less energy than other buildings. 자, 그 이스트게이트 센터는요 사용을 합니다 라고 했는데 less energy, 더 적은 에너지네요. 근데 여기서 뭐가 나왔냐면 far이라고 하는 친구가 같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 less가 비교급이기 때문에 우리가 비교급 강조가 나왔고, 우리가 very는 안 돼요. 알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가 much, far, still, even, a lot 이나 way라고 하는 a lot way 이런 친구들을 우리가 그 비교급을 강조하는 부사, 비교급 형용사 부사를 강조하는 강조부사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훨씬 더 적은 에너지를 사용합니다. 누구보다요? 다른 빌딩들보다요. 근데 which saves money and helps protect the environment for population. 자, 여기 잘 보세요. 우리가 지금 드디어 쉼표하고서 관계 대명사의 계속적 용법이 나왔죠. 근데 여기서 이 위치가 가리키는 대상이 뒤에 우리가 보시면 일단 saves라고 하는 단수명사가 나와 있기 때문에 단수동사가 나와 있기 때문에 절대로 앞에 있는 buildings는 아닐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껴줍니다. 돈을. 그리고 helps 도와줍니다. 자, 이것도 똑같이 protect가 같이 나왔죠. 그래서 이 두 가지 동사가 지금 요 관계사절의 주어와 관련 있는 친구의 동사인데 다 3인칭 단수죠. 그래서 일단 해석을 해볼게요. 돈을 아껴주고요. 그 다음에 그 보호하는 것을 도와줍니다. 근데 뭘 보호하는 걸? 환경을. 근데 무엇으로부터? 공해로부터.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지금 위치 덩어리가 좀 관계사는 제가 관계사 계속 적용법은 이렇게 체크를 좀 할게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도대체 뭐가 돈을 아껴주고 뭐가 공해로부터 환경을 지켜주는 걸 도와주느냐라고 한다면 이스트게이트 센터가요? 라고 했을 때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앞에서 그때 아까 제가 문법에서 얘기했던 이스트게이트 센터가 다른 빌딩들보다 훨씬 더 적은 에너지를 사용한다라고 하는 그 전체 사실이 돈도 아껴주고 이런 것을 또 환경을 보호하게 해주고 한다입니다. 그래서 조금 확대를 해서 같이 보자면 이 save which라고 하는 친구가 결국 무엇이다? and it이라고 이렇게 돼 있고 이 it이라고 하는 이이라고 하는 친구가 우리가 앞에서 얘기한 이 전체 문장을 얘가 이렇게 가지고 오고 있다라고 이렇게 전체 사실을 가져오고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해석도 선생님이 그런데 그 사실이 그것이 돈을 아껴주고 그죠? 이렇게 해석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So without the inspiration Pierce received from tiny termites, none of this would have been possible. 자, 요것도 우리가 서술형으로 많이 나오는 친구가 될 수 있겠네요. 자, 피어스가 received 받았던 그 영감입니다. From tiny termites. 그래서 작은, tiny는 굉장히 작은이라는 뜻이에요. 작은 흰개미들로부터 피어스가 받았던 영감이 없었다면, 왜 제가 없었다면이라고 하냐면 이 뒤에 보시면 none of this, 자, 이것 중 어떤 것도, none은 빵이란 뜻이거든요. 이것 중 어떤 것도 없었을 것이다가 나올 거예요. 근데 would have been possible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가능하지 못했을 것이다. 여기 지금 그 부정이 없어도 이것 중 0개가 가능했을 것이라는 건 아무것도 가능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부정으로 해석해 주시고, 여기 지금 would have been이라고 would have pp가 나왔다는 건 이거 자체가 would에다가 have pp를 붙였다는 것 자체가 아마 과거에 이랬을지도 몰라라는 가정법적 느낌이기 때문에 이 without이 지금 without 가정법 예전에 배운 거 기억나시죠? 그걸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without 가정법 문장은 제가 밑에서 조금 더 일단 글을 끝내고 설명을 좀 더 해드릴게요. 자, 이러면서 우리가 이제 끝내줘야겠죠. 글을 이제 결론을 지어줘야겠죠. Using biomimicry 보세요. 앞에까지는 피어스의 얘기가 계속 나오다가 갑자기 우리가 이제 글의 본 주제인 바이오미미크리로 다시 돌아왔죠. 자, 이렇게 우리가 앞에 두 글자만 읽어도 이제 글을 끝내겠구나라는 느낌이 들죠, 그죠? 그래서 소재가 이렇게 이 그 문단에서 말하는 소재가 바뀌니까 들여쓰기를 해서 문단을 나눠줬다는 거. 그래서 바이오미미크리를 사용하는 것. 근데 어디에서? In architecture. 건축에서 바이오미미크리를 사용하는 것은 is just one way. 단지 하나의 방법일 뿐입니다. That humans are utilizing the lessons of nature to improve the way we do things. 그래서 자, 이 way 대세, 이 대시 관계대명사 대시 아니고 관계부사 대시예요. 그래서 우리가 that을 우리가 맞는 관계부사로 이렇게 쓸 수 있고, way나 reason 뒤에 관계부사 대신에 대시 되게 많이 붙어요. 참고로 way how는 불가능하다는 거 알고 계시죠? 불가능하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 알고 계셔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 way, 그 다음에 in which라고 하는 친구를 관계대명사 자체를 그냥 대신 넣을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어떤 방식이냐면 인간들이 are utilize는 우리가 활용하다, 사용하다니까 the lessons of nature, 자연의 교훈들을 사용하고 있는 한 가지의 방식입니다. 근데 뭐 하기 위해 사용을 하냐면 to improve the way, 그래서 방법을 향상시키기 위해 사용하는 방식이에요. 자, 근데 어떤 방법이에요? 여기 또 way 뒤에 we do things라고 하는 게 나와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저것을 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지금 관계대명사래, 죄송합니다. 관계부사예요. 그래서 way 뒤에 당연히 how는 불가능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방식이고요. Biomimicry is also being used. 자, biomimicry는 또한 is가 나왔는데 being이 나오고 used가 나왔네요. 자, 이게 우리가 지금 진행형에다 수동태를 섞은 거죠. 그러니까 사용된다가 아니라 사용되어지고 있다 라고 현재 진행 수동태를 써준 거예요. 자, 뭐 하기 위해서? To solve problems,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근데 어디서? In the fields of robotics, agriculture and many others. 그래서 field라고 하는 건 우리가 들판도 되지만 분야란 뜻 되니까 어떤 분야에서인데 무엇의 분야하면 robotics, 로봇 공학 분야, agriculture, 농업 분야, 그리고 many others, 많은 다른 분야에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라고 현재 상황을 얘기해 줬고요. Imitating the ideas of nature not only helps solve problems, but it also makes us feel closer to nature. 자, 그래서 자연의 아이디어들을 imitating, 모방하는 것이, 자, 이게 지금 주어가 imitating입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우리가 not only를 붙여줄게요. 그리고 또 버돌소가 나오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동사를 붙여놨습니다. helps solve problems. 그래서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을 도와줄 뿐만 아니라 여기서 그것이라고 하는 거는 그대로 앞에 있는 imitating을 그대로 가져와서 그것이 또한 makes, 만들어줍니다. 사역동사가 나왔죠? 우리가 feel, 느끼도록, 동사 원형 넣어주시고요. 그래서 느끼도록 만들어주는데, 자, 여기다가 우리가 feel 뒤에 형용사를 넣어줍니다. closer to nature, 자연에게 더 가깝게 느끼도록 만들어줍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As a result, 결과적으로 humans are more likely to stop destroying the environment and start becoming part of it instead. 이렇게 됩니다. 자, 결과적으로 인간들은 are more likely라고 했어요. 이거 그냥 하나의 동사로 같이 봅시다. 여기까지는 하나의 동사를 볼게요. 자, be likely to 부정사는 likely가 함직한이라는 형용사이기 때문에 이런 행동을 함직하다 이렇게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냥 그렇게 하면 너무 어려우니까 likely는 항상 가능성이 높은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멈출 가능성이 더 높다, 인간이. 자, 근데 우리가 stop 나왔으니까 ing에서 무슨 행동을 멈출 건데? destroying the environment. 그래서 환경을 파괴하는 것을 멈출 가능성이 더 높아지고, 그리고 start becoming 이니까 이 start도 지금 어디에 걸려 있는 거냐면 stop과 start가 지금 같이 이렇게 걸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시작할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는 거죠. 근데 뭐 하기 시작할? 되기 시작할. 근데 뭐가 되기 시작할? 그것의 일부가 되게. 여기서 그것이라는 건 환경이겠죠. 그래서 환경을 파괴하는 것을 멈출 가능성이 높아지고 환경의 일부가 되는 것을 되기를 시작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instead 대신에 라고 이렇게 얘기했죠. 네, 참고로 stop은 우리가 ing만을 사용을 해야 되지만 뭐 상황에 따라 투부정사를 사용할 수 있는데 느낌이 다르죠. 하지만 start는 우리가 이거를 becoming을 to become이라고 써도 전혀 의미상의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결론이 결국 요게 좀 이렇게 본문하고 나눠진 거하고 제가 보는 글하고는 조금 다른데 결국 요게 이제 뭐냐면 이런 어떤 털마이트 마운드에서 바이오 미미크리를 사용함으로써 얻게 되는 이득, 그렇죠? 이런 것들을 언급을 해줬고요. 이게 우리가 결론이에요. 그래서 일반적인 글하고는 좀 다르게 제가 좀 이따 이제 그려드릴 텐데 결론이 여기 이렇게 조그맣게 나왔고 결국 이게 인간이 이제 자연의 교훈을 사용하는 단 한 가지 방식이고 그래서 이게 주는 이 인간을 모방하는 것이 주는 어떤 이점들을 종합적으로 이제 설명을 해주면서 우리가 이제 자연 환경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의 일부가 되는 그죠? 그런 이제 놀라운 결과를 이룰 수 있다라고 하면서 글을 마무리를 해줬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without 가정법 조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이 without 가정법은 이제 짧게 설명만 드릴게요. without이라고 하는 친구를 우리가 저 문장을 잘 보시면 without 자, 요거를 일단 좀 써놓고 내려올게요. 그래서 여기다가 쓰겠습니다. Without the inspiration Pierce received from tiny termites 라고 하는 이 친구를요. 자, 이 친구를 우리가 비슷한 느낌으로 바꿀 수 있는데 이 without이라고 하는 친구를 일단 첫 번째로 뭐로 바꿀 수 있냐면 똑같은 느낌의 but for로 바꿀 수가 있어요. 그래서 but for 뒤에는 똑같이 써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친구를 또 어떻게 바꿀 수 있냐면 but for 이 친구를 우리가 if it had not been for 이라고 바꾸고 뒤에 있는 친구를 그대로 또 똑같이 써주시면 돼요. 여기 선생님이 지금 요 노란색으로 친 것만 바꾸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친구를 또 어떻게 바꿀 수 있냐면 이제 had it not been for 이라고 바꾸고 뒤에를 또 똑같이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제가 일전에 한번 설명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이 without이 뭐뭐 없이라는 뜻인데 이게 이제 힌트가 뭐냐면 이 뒤에 이제 요 결론이 나오는 부분에 가정법적 느낌, 그러니까 현실에 대해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럴 것 같은데, 그랬을 것 같은데라는 느낌이 나오면 이 without이 우리가 뭔가 가정법처럼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완성되게 돼요. 그래서 여기 지금 뒤에 보시면 뭐라고 나왔냐면 would have pp가 나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would have pp라는 건 현재가 아니라 과거에 그랬을지도 모른다라는 느낌이기 때문에 이 친구를 우리가 어떻게 바꿀 수 있냐면 이 without을 우리가 어떻게 바꾸는 거냐면 이렇게 바꿔요. It be not for 이렇게 바꾸는 건데 이 비동사의 시제를 우리가 이 would have pp에 맞춰서 이게 would have pp는 가정법 과거 완료니까 이 비동사를 우리가 had pp로 바꿔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if it had not been for 이렇게 바꿔주면 이 without의 느낌과 but for의 느낌을 똑같이 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근데 우리가 여기서 또 어떤 게 하나가 추가가 되냐면 가정법에서 우리가 만약에 had pp가 들어가 있다면 즉 이 과거 완료의 동사가 들어가 있다면 이 had를 앞으로 꺼내고 if를 생략하는 되게 특이한 형태의 그런 도치를 할 수가 있어요. if 생략 도치라고 하는데 이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요거를 우리가 지금 if를 생략하고 had가 들어있기 때문에 무조건 앞으로 꺼내서 had it not been for 이렇게 우리가 만들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가 무조건 if의 느낌이 나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세 가지로 볼 수 있고 여기서 우리가 오답으로 나온 게 뭐냐면 이 친구를 어떻게 요 두 개는 거의 그냥 확정이에요. 그냥 without과 but for는 그냥 접속사가 아니라 전치사이기 때문에 이렇게 그냥 동사가 안 들어가는데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요건데 여기서 오답을 어떻게 내냐면 if it were not for 이렇게 내요. 이거는 지금 틀린 겁니다. 왜 틀린 거냐면 자, be not for에서 비동사를 were로 바꿨다는 건 이게 가정법 과거 즉 현재 사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 보시면은 현재 사실 현재 이렇다면
지금 이럴 텐데가 맞는데 would have pp는 지금 이럴 텐데가 아니라 과거에 이랬을 텐데잖아요. 그래서 이 친구를 근거로 해서 이걸 우리가 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would have pp가 아니라 would라고 한다면 얘가 would가 됐다면 이거는 were not for이 되는 게 맞아요. 그러면 어떻게 바꿀 수 있냐? 또 이 were를 앞으로 꺼내서 were it not for 이렇게 쓸 수 있는데 이것도 지금 우리가 여기 would have pp라고 하는 근거 때문에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는 오답이 나온다는 거. 그래서 서술형 볼 때 조심해 주시고요. 그럼 선생님 이 if를 생략하고 동사를 앞으로 꺼내는 건 다 쓸 수 있는 겁니까? 일단 had pp는 다 쓸 수 있고요. 만약에 이게 가정법 과거면 이게 were일 때만 쓸 수 있어요. 다른 일반 동사 과거가 나오거나 조동사가 나올 때는 우리가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were일 때만 이렇게 쓴다는 것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끝났고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강의를 마무리 짓기 전에 전체적인 글의 구조를 한번 보자면 도입부가 하나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큰 덩어리가 이번에 바디가 3개가 아니라 2개가 나왔어요. 큰 덩어리 2개가 나왔고 결론이 아주 짧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뭘 소개했냐면 바이오미미크리라고 하는 걸 소개를 했죠. 미미크리라는 걸 소개했고 이 바이오 미미크리에 대한 예시를 들어주기 위해서 뭘 했냐면 The Sagrada Familia라고 하는 스페인 바르셀로나에 있는 안토니 가우디라는 아주 유명한 건축가가 지은 성당 이 예시가 하나 나왔고 그 다음 두 번째는 뭐가 나왔어요? The Eastgate Center의 예시가 하나 나왔죠. 그래서 이 사그라다 파밀리아는 자연의 전반적인 것을 모방한 거 그리고 그 중에서도 가장 하이라이트로 길게 설명했던 단독으로 설명했던 부분이 뭐였냐면 이게 그 실링 천장의 이야기를 좀 했었죠. 그리고 이스트게이트 센터에서는 이제 뭘 우리가 모방했었냐면 이게 이제 터마이트에 대한 이야기를 좀 했었죠. 그죠? 그래서 얘가 뭘 모방했냐면 터마이트에 대한 이야기를 터마이트 마운드라고 하는 거를 사용을 했었고 이 터마이트 마운드를 사용하게 된 배경들도 얘기해 줬었죠. 날씨가 덥기 때문에 이런 공조 장치들이 너무 유지 비용이 비쌀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걸 사용을 했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래서 우리가 두 가지의 이야기가 나왔죠. 그래서 터마이트 마운드를 사용을 해서 이제 그 재료들 material이라고 하는 친구는 뭘 썼고 열을 흡수하고 그 다음에 이제 holes 이제 openings라고 바뀌었죠. 그래서 이제 넓은 공간들을 사용하여서 어떻게 열을 빼내는지 이런 것들이 얘기가 나오고 이것들이 주는 효과 그죠? 이런 것들이 나왔고 사그라다 파밀리아는 뭐 어떻게 가우디가 그것을 맡게 되었고 그래서 가우디가 어떻게 자연의 어떤 부분을 이렇게 본딴 것들이 있었는지 이런 것들을 막 설명을 해줬고요. 마지막 결론은 결국 이걸 통해서 우리가 환경의 일부가 될 수 있다. 이런 이점이 있고 이렇게 될 수 있다라고 하고 크게 4가지 부분으로 이렇게 볼 수 있고 이게 이제 그 여러분 교과서에 나와 있는 지금 방금 본 본문의 구분하고는 조금 다르지만 제가 글을 보는 방식은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조금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긴 강의 듣느라 너무 수고하셨고요. 제가 이제 찝어드린 포인트들 잘 기억하시면서 부디 시험 잘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